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는 전공의 급여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이나 뭐 캐나다 정도만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에서 전공의의 급여 부분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 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전공의 수련 과정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하는 거죠. 결국 그들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국가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져야 되는 미래 인력이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하는 관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거고요.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때는 첫 번째 개인의 수익을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자기의 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의료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회적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의사의 개인을 위한 걸 수도 있지만 사회를 위한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수익이라고 하는 거하고 개인의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의사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수익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가 또는 사회가 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당연히 필요성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돈 내야죠, 그런 비용을. 그죠? 예, 그런 부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기업은 왜 돈을 안 낼까요? 의사를 양성하는. 내야죠, 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비용, 이 말씀 뭔가 하면 의사 양성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전공의 수련까지 비용 부담의 주체를 좀 다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젊은 의사 정책 연구의 6번째 시간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의학교육학교실에 이제 양은배 교수님 뵙고 이제 전공의 수련 환경과 관련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여쭙는 시간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시간에 대해 갖고서는 흔쾌하게 수락해 주신 양은배 교수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이라든지 네. 대교육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의사 양성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당위성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떤 부분을 좀 네. 조사할 수 있을지. 이런 것 같죠. 어떤 특정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직종에 있어서 그 양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예는 상당히 드뭅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무슨 과를 갔는데,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경영학자를 배출하는데 정부가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논리 어렵죠.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때는 첫 번째 개인의 수익을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자기의 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의료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회적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의사의 개인을 위한 걸 수도 있지만 사회를 위한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국민들을 의료 서비스에 아주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의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 의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수익이라고 하는 거하고 개인의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의사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수익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가 또는 사회가 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당연히 필요성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국가가 상당히 부담해야 되는 당위성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돈 내야죠, 그런 비용을. 그죠? 예, 그런 부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기업은 왜 돈을 안 낼까요? 의사를 양성하는. 내야죠, 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비용, 이 말씀 뭔가 하면 의사 양성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전공의 수련까지 비용 부담의 주체를 좀 다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정부가 100% 내라. 뭐 그러면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회적 수익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좀 비용 부담을 나눠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흔히 알고 있기로 공공의료, 사실은 그런 네.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공공재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이제 좀 제공하는 이제 대표적인 나라로서 영국이라든지 네. 국가들이 아무래도 그런 공공재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서 가깝게 미국이라든지 네. 내지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그 의료 서비스를 보고 있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양성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를 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의 교육 비용과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외국 사례들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 크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르게는 말씀하신 영국이나 또는 북유럽 쪽에 이제 모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국가의 정책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 인력 양성 시스템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그런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북유럽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비용에 대한 생각들 또는 정책들이라고 하면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이 부분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은 있더라 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국가장학금의 형태로 해서 경제적인 또는 소득 계층에 따라서 학비를 지원받는 시스템들은 갖고 있어서 그 의과대학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는 차이가 사실 커요. 보면 전공의 수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이나 캐나다 정도만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에서 전공의의 급여 부분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 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전공의 수련 과정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하는 거죠. 결국 그들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국가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져야 되는 미래 인력이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하는 관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거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는 전공의 급여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만 우리나라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비용에 대한 거는 설립 주체의 비용 부담 원칙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요, 국공립대학이나 국공립이 주체가 된 의료기관은 설립 주체가 국가나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다 따져봐야 몇 프로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설립 주체가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대형 수련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립 주체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갖고 가죠. 그래서 거기서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를 좀 깨야 된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학생이나 의과대학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수련 기관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북유럽 같은 이제는 대부분의 이제 의료 서비스 기관들이 민간보다는 국공립이 훨씬 더 이제 설립 운영 주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들은 당연히
세금이나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주 강한 부분들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보면 민간 의료 서비스 기관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수련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뭐 심지어는 민간 보험회사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수련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수련 비용에 대한. 그게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련 기관에 대한 지원들이 특히 전공의 수련에서는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차이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재원의 다각화라고 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좀 실질적 대책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정부 측에 좀 효과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지 그런 네. 로드맵에 대한 제가 이제 이번 연구를 하면서 봤더니만 사실 많은 연구자나 또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런 수련 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셨고 또 여전히 유효한 방법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논거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국이 수련하는데 그럼 얼마나 필요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정부가 낼 거고 어디까지 수련기관에서 부담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수련기관에서도 수련도 하지만 일을 요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전공의 급여에 우리나라 모델에서는 50%는 수련비용이 낼게 50%는 정부가 좀 도와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근거로요? 사실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연구가 안 돼 있고 또 니즈도 제대로 분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주장들은 많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쌓여져 있지 않고 논리가 여전히 또 아직까지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제 생각이에요. 좀 계속해서 어느 주체에서는 끊임없이 에비던스를 쌓아가는 작업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비용과 관련해서. 그런 게 하나 제가 생각이고,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조직에 있을 때 정부에 보통 예산을 5월이나 6월에 마감을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 코드를 하나 넣는 게 너무 어려워. 예산 코드를. 그러니까 전공의 수련 비용 관련 급여 지원. 근데 해서 처음에 뭐 5% 지원. 계산해보면 사실 얼마 안 될 거야.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코드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산 코드가. 그 다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산의 폭신만 올리면 돼. 그런 거죠. 근데 왜 예산 코드를 만들어야 되냐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장이 보면, 저도 지난번에 발표를 한번 했을 때 연간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수련 비용에 한 1조 8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한 적이 있는데, 정부 보고 1조 8천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면 1,800억이고 그 1%면 180억인데 그래, 그러면 5%도 시작하자. 이거 정말 중요하다. 코드 만들어 달라. 우리 노력할게. 매칭 펀드 만들게. 그런 거죠, 이거. 매칭 펀드 만들 수 있지. 그런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비용부담 주체의 다원화를 얘기한 것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총론은 우리가 필요한 거 막 주장했으니까 그런 디테일을 좀 만들고.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